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책을 좀 그리고 이벤트성으로 드려도 되는 거군요. 네, 완전 돼요. 음, 그리고 뭐 알겠습니다. 메모리 크래프트 드릴 때요. 그러면 그게 무슨 책인데요? 그럴 수도 있고 안 유명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럼 이제 홍보를 좀 해야죠. 네. 네. 그리고 방송도 그냥 이렇게 저희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편하게 해주셔도 되세요. 음,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마이크 차고 있으니까 네, 굳이 소리를 안 높이거나 혹은 막 좀 이렇게 강의하듯이 안 하셔도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냥 좀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면 밤에 라디오 듣는 것처럼 좀 더 편하게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얘기 안 했는데 의상 맞았네요. 그러게요. 통했네. 그러니까요. 제 하여튼 일단 한 6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PD님하고 그리고 뭐 7월에도 뭐 같이 하고, 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해요. 이렇게 해도 되세요. 네네. 하여튼 그래서 7월부터는 한번 혼자 일단 한번 해보고, 네.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해도 돼요. 네네. 아니면 뭐 초청하셔도 되시고요. 교수님. 그래요? 네. 오늘 제 학생 데리고 나왔어요. 이럴 수도 되고. 그래요? 오늘 제 딸 같이 나왔습니다. 이러셔도 되세요. 음, 따님은 통제가 가능하시다면. 우리 딸이 진행을 그런 거 하고 싶어 하긴 하는데 모르겠네. 그래요? 중학생, 초등학생인가요? 지금 초4등, 아, 맞아. 초4. 프로필 예. 사진이 초등학생이었어요. 네네. 네, 준비하고 있을게요. 켜 두 마이크 양호해서 마이크 테스트는 행복하겠습니다. 네. PT 화면 먼저 송출하겠습니다. 화면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해주세요. 교수님만 믿고 갑니다. 시사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시사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키 교수의 행복 심리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야. 벌써 5월 랭커님이 지금 수요일 마지막 방송이라고 댓글도 남겨주셨네요. 5월 랭커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또 인사드린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고요. 또 같이 진행을 맡아주신 비욘디의 최희선 PD님 이렇게 또 같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일단 PD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질문인가요? 일단은 사람들이 이제 뭐 부정정서 또는 뭐 불행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세부적으로 어떤 단어 표현들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이 PD님이 생각하실 때 부정정서 또는 불행이다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빨리 이렇게 떠오르는 어떤 단어들, 뭐 형용사나 명사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불행하면 생각나는 거요? 네네. 그 오늘 주제랑 관련이 있나요? 네, 뭔가 연결 지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행하면 흔히들 뭐 우울, 음흠. 슬픔, 뭐 쓸쓸하다, 뭐 고독하다, 어, 뭐 이런 단어들이 좀 생각이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되게 짧은 시간에 많은 단어들이 네. 빨리빨리 그래도 떠올리신 것 같아요. 네. 뭐, 더 다양한 단어들이 또 있을 수 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좀 질문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긍정정서, 긍정정서요. 행복이라고 할 때는 혹시 뭐 평상시에 떠오르는 어떤 단어들, 역시 뭐 형용사나 명사들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행복, 긍정정서하면 기쁨, 기쁨, 편안함, 편안함, 웃음. 웃음. 그리고 또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생각을 해보면 뭐 목표가 있음? 그쵸. 뭐 의미, 예, 역시 들으셔가지고 뭔가 머릿속에서 지식이 나오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아는 거를 초코송이 냠냠냠님이 배부름이요라고 하셨는데 일종의 이제 배부름은 네, 뭐 행복이죠. 행복이라고 아주 볼 수 중요한 있죠. 예, 행복입니다. 어떤 포만감.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동일하게 음, 한번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댓글에 한번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가 PD님한테 질문 드렸던 순서하고 동일하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행 또는 부정정서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역시 불행하면 생각나는 단어. 그쵸 거죠? 단어들 네. 예, 명사나 형용사 네. 이렇게 한번 너무 막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예, 바로바로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바로바로 떠오르는 거 이렇게 혹시 댓글창에 남겨주시면은 네. 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불행하면 생각나는 단어 그리고 네. 행복하면 생각나는 단어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함께 이게 불행인지 이게 행복인지 한번 따져보는 그런 강의인 것 같습니다. 네네. 맞나요? 일단 이게 네. 어떤 저희 오늘 시작 포인트하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네. 근데 도라지 무침 이렇게 초코송이 냠냠 해주셨는데 불행이지 않을까. 이게 예, 불행 쪽으로 답변하신 거겠죠? 어떤 네. 급하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사고.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네. 사실 이제 급함이 어떤 긴장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음. 이렇게 또 답변해 주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쵸 어떤 사고 그 준비 없이 찾아오는 암흑이라는 단어도 있네요. 맞습니다. MM님 네 준비 없이 찾아오는 어떤 암흑 굉장히 철학적인 불행을 생각했을 때 그러게요. 떠오르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갑자기 뭐 정전되는 상황을 연상할 수도 있는데 네. 어떤 정신적으로 그냥 이렇게 블랙아웃 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다 불행 연관해서만 써주시는데 행복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모르는 미래 모르는 미래도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약간 불확실성이죠. 네. 사람들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되게 뭐 공포를 느낄 수도 있고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네 불안 네 맞습니다. 왜 행복은 안 적어주세요? 행복. 네 네. 희선 팬님이 아. 들어와 계시는데 댓글을 읽어드렸습니다. 댓글을 안 읽어주실 때, 네, 제가 안 읽으려고 안 읽는 게 아니라요.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시간 관리상 읽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네, 오 질투, 음. 이제 행복과 관련된 거 하나 나왔네요. 평안, 예,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 뭐 기쁨, 뭐 즐거움 이런 거는 안 써주시네요. 좀 너무 뻔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릴 내용하고 이게 좀 관련 있는 현상이 지금 나타난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저는 역시 그렇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뭐 꿈을 이루는 것 또 불행 쪽으로는 이제 뭐 불면 불신 역시 행복은 하나 적어주셨고 레오님 불행은 그러네요. 좀 더 많이 적어주셨네요. 오. 불면 불신 예, 또 초코송이 냠냠이 자아실현 역시 아마 지난 시간 또 들으셔서 그러게요. 자아실현 이런 감사합니다. 얘기해 주신 것 같고 네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에 답변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계속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문 드린 게 사실 이유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긍정정서를 표현하는 말 또는 부정정서를 표현하는 말들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중적으로 다른 분들 만났을 때 또 이런 어떤 설문지를 할 때 질문을 던져보는 경우가 있어요. 긍정정서를 표현하는 형용사나 명사 예를 들면 한 10개 정도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바로 떠오르는 것들을 말해달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어떤 말들을 선정하시겠습니까? 또는 뭐 어떤 말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억나는 대로 한번 다 써주세요. 또는 말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긍정정서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들을 좀 떠올려달라 또는 말해달라 써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을 때 네. 저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약간 이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는 경우를 많이 되게 보게 돼요. 지금 댓글창에서 실제로 행복은 단어 하나, 그쵸. 불행은 여러 개 써주신 게 네네. 보편적인 인간 심리라는 건가요? 그쵸. 제가 적어도 또 관찰한 결과에서도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는 신기하네요. 그쵸. 이렇게 행복한 표현을 써달라고 했을 때는 마치 이제 행복 좋은 거라고 이제 생각은 드는데 네. 그 표현을 떠올리려면은 잘 안 떠오르는 것 같은 거죠. 지금도 이제 부정정서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써주시고
긍정적서 표현이 저희 댓글창에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이제 사실 제가 늘 좀 봐왔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교수가 아무래도 좀 물으니까 대답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나 잘 모르겠는데 잘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웃고 계시죠. 그냥 웃죠 이렇게. 예. 그러면서 이제 물론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미 제가 행복에 관련된 표현을 써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뭔가 말은 해야 되겠는데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또 행복 이 단어를 결국에 또 얘기하시고 또 이제 그냥 이제 행복 하나 떠올리고 나니까 뭔가 그냥 재밌는 거 예. 그러네요. 아까 제가 다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냥 또 웃기는 거 예, 즐거운 거 그리고 MM님이 배부른 맛있음도 얘기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냥 좋은 거 그냥 뭐 행복, 뭐 좋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표현들 보셔서 알겠지만은 막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아요. 네. 예, 약간 추상적인 것들이 되게 많고, 그러니까 약간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로 하자면은 약간 좀 쥐어 짜내는 듯한. 그러네요. 예, 하지만 막 이렇게 쥐어 짜냈지만 뭔가 잘 기억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 10개 정도를 또 말해달라고 하면은 한 3개, 4개, 뭐 많은 분들은 5개 정도까지 표현을 막 하시다가 더 이상 이제 안 나오는 겁니다. 막 이렇게 쥐어 짰는데 행복이라는 단어의 표현들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왜 그러냐? 행복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잘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 예, 그리고 뭔가 행복은 특별한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행복은 뭔가 특별한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 단어 하나로 만족하는 거죠. 행복이라는 단어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요. 보통 예. 저희가 친구들이랑 대화를 할 때 예. 우리 행복하자 이러지 그게 뭔지 사실 그쵸, 막 모르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네. 표현을 써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잘 안 그냥 합니다. 약간 굿럭 이런 굿럭 이거랑 좀 비슷한 맞아요. 의미로 한국인들은 예.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음. 뭐 그래서 뭐 좀 다른 표현하면 뭐 대박 나자 뭐 이 정도로 맞아요. 넘어간다고 할까요? 근데 질문을 바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동일하게 질문을 드렸다시피 부정정서를 말해달라고 하잖아요. 신기하게 막 빨리빨리 차요. 그러니까요. 댓글도 막 예. 올라왔잖아요. 10칸이 막 금방금방 찹니다. 그리고 막 더 쓰면 안 되냐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뭔가 불행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은 그 단어들이 금방금방 생각나는 거죠. 어떤 뭐 형용사도 그렇고 명사도 그렇고 금방금방 생각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거나 또 다른 뭐 이렇게 제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시는 대중분들에게 질문을 하더라도 막 금방 차요. 막 우울, 뭐 슬픔, 분노, 뭐 짜증이요, 걱정이요, 근심이요, 뭐 스트레스요, 아픔이요, 예민한 거요, 뭐 긴장이요, 피로요, 고통이요, 막 순식간입니다. 예. 그리고 뭐 아까 여기서도 이제 다양한 질문들 또 굉장히 철학적인 표현들도 실제로 많이 나왔는데 막 금방이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에 대한 어떻게 우리 심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쉽고 빠르게 생각하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더 좀 깊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좀 더 주의를 많이 기울인다고 할까요? 예. 우리의 어텐션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거에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정서와 관련된 표현들은 자세하게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들을 금방금방 떠올려내는데 긍정적인 거, 행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 떠올리는 거죠. 그냥 막연한 겁니다. 추상적이고. 그리고 바로 이런 인간의 성향을 가리키는 심리학적인 용어가 있으니 그게 뭐냐? 바로 부정편향이라는 용어입니다. 네, 부정 편향이요. 네, 영어로는 이제 네게티비티 바이아스인데요. 그래서 평상시에 긍정적인 요소는 잘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것을 지적하는 심리학적인 용어고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떠올린 적이 없다는 걸 가리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정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좀 생각하고 떠올리고 구체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이런 일들이 가능한 반면에 행복에 대해서는 뭔가 일부러 그걸 떠올리려고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또 보여주는 용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정편향이 시사하는 거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에게 부정편향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호모 사피엔스라면은
뭐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다 거의 뭐 이건 문화 보편적입니다. 문화 보편적으로 부정 편향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 불행한 것에 대해서는요, 노력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예, 자동적으로 막 주의가 가는 거죠. 좀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부정정서의 어떤 표현들도 다양한 표현들을 막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아주 세밀하게 하고 있는 거죠. 아, 이거는 분노야. 이거는 짜증이야. 이거는 긴장한 거야. 이거는 피로한 거야.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이거는 뭐 신경이 예민해진 거야. 이건 아주 다양하게 구분을 막 해놓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우지 않아도 더 빨리빨리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긍정적인 것은요, 이런 부정 편향으로 인해서 일부러 막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이렇게 막 정보를 획득하기가, 어떤 지식을 획득하고 그런 긍정정서 표현 또는 행복과 관련된 표현을 배우기가 어려워요. 네. 자동적으로 주의가 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쿠키 교수의 행복 심리학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또 알려주기도 하는데, 배워야 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인간의 이런 부정 편향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은 이렇게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러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일부러 주의를 기울여서 학습해야 되고, 일부러 주의를 기울여서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부러 뭔가 긍정적인 것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과 이런 어떤 별도의 어떤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교수님 넘어가기 전에 송지연님이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네. 오늘 어땠는지에 따라서 부정과 행복의 개수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실제로 생각을 해보니까 교수님 오늘 하루 불행하셨던 일 기억나시는 거랑 행복했던 일 기억나시는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사실 오늘은 되게 별일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사실은 행복보다는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불행에 가깝지 않나요? 보통 별일이 없다라는 게. 보통 이제 별일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그래서 가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네네. 별일이 없는 것에 대해서 보통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별일이 없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냥 아무런 정서 없이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별일이 없었다가 중간중간에 부정적인 일이 끼어들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게 생각나요. 그쵸. 그게 많이 생각나서 그날 하루는 되게 부정적인 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송지연 님이 질문하신 이 부분도 일단 그걸 약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별일이 없었던 것을 과연 그동안에 우리가 행복으로 구분을 하는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로 구분을 하고, 그래서 이제 불행한 것들 개수를 카운트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 아무것도 없었던 그냥 편안한 하루, 그냥 별일 없었던 하루,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잘 편안하게 잘 보낸 그 하루를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어느 쪽으로 분류해 오셨는지,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부정적인 것의 개수와 아까 하루 동안에 경험한 부정적인 정서의 개수와 긍정적인 정서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을 행복에 카운트하면 행복의 카운트가 증가하지만은 그냥 카운트를 안 해버리면 부정적인 것의 카운트만 상대적으로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네. 뭘 소개해드리고 싶으냐면은 행복과 관련된 단어들, 행복과 관련된 표현들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더니 아무 일도 아닌 부분, 이것도 사실은 진짜로 그냥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행복 또는 불행 이 둘 중에 하나로 카운트되지 않는 게 아니라 행복으로 카운트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단어들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지금 제가 한번 포인터로 가르쳐 보려고 하는데요. 집중력 있는. 네, 일단 이런 거죠. 집중력 있는. 네. 그 다음에 적극적인, 정신이 맑음, 또 흥미진진한, 열정적인, 결단력 있는, 영감을 받은, 자부심, 또 관심이 가는, 뭔가 강인한, 이런 단어들. 이 단어들 중에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에 저한테 이렇게 들으시기 전에 긍정정서다 혹은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것들이 몇 개나 이렇게 해당되실까요?
혹시 어떠세요? PD님은 이 단어 가지고 10개 정도의 단어인데, 일단 의아한 게 네네. 집중력이 있는 거랑 음, 적극적인 거랑 음. 정신이 맑은 게 행복인가? 그쵸. 긍정정서인가? 의아합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달님이 다라고. 예, 다라고 하셨어요? 네, 다. 존 베트루치님도 모두요. 네. 이 단어들 중에서 진짜로 평상시에 긍정정서다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사실 지금 뭐 댓글에 있는 분들처럼 많을 수도 있고, 네. 적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적어도 제가 그동안에 경험한 평범한, 또 그동안에 또 이 행복과 관련된 강의를 전혀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다 전부 다 약간 이런 게 행복이라고 또는 이런 게 긍정정서라고 한번 퀘스천 마크를 찍으실 만한 단어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몇 개일까요? 믿기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또 이미 답변을 또 하신 분들은 역시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10개 모두가 이 10가지 목록 모두가 실제로는 다 긍정정서였어요.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긍정정서의 목록이었고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10가지 대표적인 긍정정서 목록에 들어가는 단어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집중력 있는 게 행복이에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거, 정신이 맑은 거, 흥미진진한 거, 뭔가 열정 있는 거, 결단력 있고, 영감 있고, 감동을 받고, 자부심 있고, 관심이 가고, 강인한 이 모든 것들이 긍정정서이자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긍정정서, 부정정서 스케줄, 측정 척도 이렇게 부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포지티브 에펙트, 네게티브 에펙트 스케일, 그래서 영어로는 파나스라고 부르는 도구가 있어요. 앞글자를 따서. 그래서 이 파나스에서 긍정정서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10가지 목록이 바로 제가 제시한 목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 10가지 목록 안에 해피니스, 해피 또는 이 해필리 이런 행복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긍정정서에 대한 단어의 목록인데 행복이 없었다는 건가요? 네. 오. 이게 심리학자들이 대표적으로 인간의 긍정정서, 행복을 측정하는 도구에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대표 긍정정서 목록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해피니스라는 단어가 없어요. 행복이라는 정서는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간이 이 긍정정서다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있어서 그동안의 이 심리학 연구들은 뭘 밝힌 거냐? 꼭 행복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네. 꼭 행복이라는 특별한 단어 또 행복이라는 그 용어를 우리가 보통 이제 일상적으로 특별한 감정이라 생각하는 그 용어를 쓰지 않아도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단어들은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데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지금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어머.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이런 게 행복입니다. 이런 게 긍정적인 정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력 있는 영어로는 이제 어텐티브라고 부르는 정서인데 그래서 생산적인 과업에 오랜 시간 집중하는 걸 의미하죠.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행복했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네. 어텐티브, 집중력 있는 일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들 행복을 경험하신 거고 아까 이제 긍정정서 카운트하는 이 질문이 나왔던 것처럼 긍정정서에서 카운트가 하나 올라가는 거죠. 근데 교수님, 만약에 제가 즐겁지 않은 일을 어쩔 수 없이 음. 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뭐 공부를 한다든가 혹은 뭐 회사 일을 한다든가 그때 집중을 해서 집중했다고 체크를 해도 행복한 건가요? 사실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학생들도 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네. 예. 또 자기 개발 시간이니까 공부하는 건데. 네,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 과업을 왜 수행해야 되는지 네. 모르겠다. 근데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또는 뭐 회의 시간에 갑자기 나한테 업무 부여가 돼서 뜬금없이 어떤 일을 맡았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잘 손에 안 잡힐 수 있죠. 근데 이제 일단 시작을 해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집중이 됐다. 그래서 뭔가 몰입을 하게 됐다. 그래서 처음에는 왜 해야 되는지 몰랐지만은 1시간 정도, 뭐 아주 그보다 또 짧은 시간, 뭐 50분 정도라도 집중한 시간이 발생했다. 그렇다면은 행복을 카운트할 수 있습니다. 행복으로. 그리고 분명히
그런 일을 경험을 했다면은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시작했지만은 그 끝에서는 긍정적으로 끝났을 경우가 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니까 뭐 뿌듯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네네.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부정정서로 시작했지만은 분명히 그 마지막 집중한 일의 마지막은 긍정정서로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일단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서도 훨씬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인 거 이런 것도 이제 행복이에요. 액티브한 거.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게 오늘 한 가지라도 있었다면은 행복한 일 카운트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영어로는 이제 alert 그래서 각성 뭐 상태 뭐 이렇게도 번역되는데 이제 우리말로 요거를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할 때는 정신이 맑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또렷하고 개운하고 맑은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침에 잠을 잘 자고 일어났다. 또는 어떻게 보면 술 마신 다음 날하고는 약간 반대인 거죠. 맞아요. 딱 네네. 일어났는데 개운한 날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찌뿌드지 하지 않고 뭔가 또렷하고 개운하고 정신이 맑은 상태. 네. 또 오후 시간에도 예를 들면은 뭐 밥 먹고 난 다음에 막 졸립다거나 뭐 이렇게 식곤증이 몰려와서 막 피로하다거나 그렇지 않고 또 이제 보통 사람들이 당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4시, 5시 이렇게 지나서도 뭐 정신이 맑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그런 상태를 경험하셨다면은 행복을 경험하신 거고 카운트할 수 있죠. 네, 에리올 K님께서 이렇게 행복 카운트를 높여야겠네요라고 오, 답변 남겨주셨네요. 네, 마치 제 조금이나마 강의 PPT를 보신 것 같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excited, 흥미진진한 거. 그래서 흥미진진하고 약간 흥분되기도 하고 짜릿한 스릴감. 물론 이제 일상에서 늘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아닐 수 있지만은 아무튼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이거 경험하신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역시 행복 카운트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enthusiastic, 굉장히 열정적으로 꺼지지 않는 동기부여로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오늘 어떤 과업을 내가 마무리한 게 있다. 그렇다면은 굉장히 이제 행복 경험한 거죠. 그리고 결단력 있게 뭔가를 했다. determined. 그래서 우물쭈물하지 않았다. 망설이지 않았다. 예를 들면 우리 인간 최대의 고민이라고 하는 점심 뭐 먹을까? 저녁 뭐 먹을까?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다. 나는 이미 딱 결심이 서 있었다. 생각해보니까 저희 이제 PD님들 저녁에 먹을 때 네네네. 메뉴를 보통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꼬막? 오케이 콜 꼬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약간 그때 나름 좀 그런 만족도가 높아요. 그러니까요. 네. 생각해보니까 행복했네요. 네. 그게 막 여러 사람의 의견이 갈리면서 여기 가지 저기 가지 하면은 사실은 뭐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가더라도 약간 마음의 한 구석에는 다른 데 갈 걸 이제 이런 생각 들면서 우물쭈물 망설인 경험은 항상 이렇게 약간 행복하고 이어지기가 좀 어려운데 네. 만약에 여러분의 결단력이 있었다. 오늘은 딱 정해져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별로 결단력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네네. 결단력 있게 행동한 게 있다면 그것도 행복으로 카운트를 할 수 있다. 그럼요. 예. 딱 정했다. 답정너 같은 거죠. 딱 오늘은 내가 정한 게 있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행복 경험한 겁니다. 그다음에 inspired, 뭔가 영감을 받거나 또 감동을 있었거나 뭐 영화를 보시거나 뭐 음악 감상을 하시면서도 이런 거 느끼실 수 있겠죠. 때는 어떤 다른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셨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삶에서 또 운동을 하다가 또는 미술관에 가시거나 박물관에 가시거나 꼭 또 이런 일들이 아니더라도 내 일상에서 평범하게 그동안에 봤던 것들이 새롭게 보인다거나 그렇게 해서 영감을 얻고 감동을 받았다. 또 어떤 내가 또 미술이나 디자인 같은 걸 하면서 감동을 받았다. 또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거를 뭔가 배운 점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행복 카운트 충분히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라우드, 뭔가 자부심을 느낀 거, 이것도 행복으로 들어가야죠. 노력의 결실을 맺어서 내게 뿌듯한 거, 또 공동체에 기여하면서 뭔가 내 스스로 되게 자랑스럽게 느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 경험하신 거고요. 또 인터레스티드, 뭔가 여러분들의 주의를 끌고 간 게 있었나요? 새롭게 여러분들의 주의를 자극한 게 있었나요? 또 여러분들의 관심을 끄는 어떤 관심사가 있었습니까? 또 어떤 더 알고 싶어진 어떤 일, 더 알고 싶어진 과업, 더 알고 싶어진 사람 이렇게 있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 경험하신 거예요. 또 스트롱, 강인한 거죠. 내 자신의 강인한 면모를 발견했어. 오, 내가 그래도 좀 강인하구나. 또 여러분 스스로 한계를 넘어서는 또 그동안에 못했던 것들이 오늘 또 해결되면서
또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렇게 강인한 면모가 있었구나. 나를 되게 뛰어넘는 이런 일들을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런 걸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역시 여러분 행복을 경험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해피니스, 행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런 10가지 긍정 정서를 경험하셨다면 다 충분히 행복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 외에도 어떤 평온함, 그러니까 또 평온함이 이제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거죠. 아무 일도 없는 거. 예. 그렇죠. 네.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평온했던 거, 편안했다. 편안했던 거. 사실 이거 행복이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당연한 게 아니라 이거 되게 행복할 수 있고. 또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이게 당연하지 않은 거구나라고 느꼈을 때 당연히 이제 따라오는 감정이죠. 어떤 감사함. 네. 이런 것도 행복이고요. 또 뭔가 오늘따라 되게 따뜻함을 느꼈어. 뭔가 편안하고 네. 코지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그렇죠. 뭔가 오늘은 좀 따뜻하다. 그렇다면 행복 느낀 것이고. 또 이거보다는 좀 강한 정서지만 되게 황홀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런 것도 이제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오늘 또는 어제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런 단어들이 진짜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거를 아마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서 집중력 있는 삶 있었을 거고요. 또 적극적인 거, 정신이 맑은 거, 흥미진진함, 열정적인 결단력 있는, 또 영감을 받고 감동받고 자부심을 느끼고 관심을 가는 일들이 있고, 강인하고 평온하고 감사하고 따뜻하고 황홀한 이런 정서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카운트 하신다면은 정말 우리 인간의 부정편향, 그러니까 네거티비티 바이아스 때문에 평상시에 잊고 계셨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다양한 행복들이 있구나. 네. 내 삶에 행복한 일들이 사실 생각보다 이렇게 많구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제안 드려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다양한 긍정 정서로 하며 표현해 보는 거. 여러분 오늘 이게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인데 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보내시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을 이런 다양한 긍정 정서로 하며 표현해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이 사실 훨씬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이게 일이라고 느껴지시지 않는다면 이런 걸 써보는 게 부담이라고 느껴지시지 않는다면은 부담되지 않는 수준에서 긍정정서 일기 같은 걸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네. 예. 지금 댓글에도 보람의 살쾡이님이 비가 오네요. 행복하게 뭐 이렇게도 써주셨고요. 또 퇴근해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쵸. 댓글로도 남겨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의 긍정정서 일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너무 뭐 많은 걸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또 길게 글이 잘 써지는 날도 있고 안 써지는 날도 있고 그런 거니까요. 근데 한두 개라도 한번 표현해 보는 거죠. 초코송이 냠냠냠님이 한번 노트에 써봐야겠네요 라고 댓글 써주셨고요. 어, 유민님이 네. 오르신 말씀이세요. 좋아요 눌렀어요 해주셨는데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많이 눌러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을 많이 탑니다. 네. 지금 빨리 네. 부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 쿠키교에서 행복생활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또 우리 비욘디 구독자도 더 좀 늘 수 있도록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보통은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많이 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네. 그다음에 좋은 댓글도 많이 또 부탁드리고요. 네, 네. 강나영님께서 더더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야겠어요라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서 행복에 정말 일부러 이렇게 주의를 한번 기울여 보고 행복과 관련된 단어들이 내 삶에 그래도 이렇게 있었구나. 그거를 느껴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좀 풍성해지고 만족감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긍정정서를 제가 표현해 보는 거, 이렇게 다양한 긍정정서를 표현해 보는 거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그리고 다른 저희가 또 인지심리학, 또 발달심리학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으로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또 있어요. 뭐냐면 이런 긍정적인 정서 표현들, 이런 정서 표현을 많이 알고 자기 삶에서 적용하는 아이일수록 즉 제가 오늘 집중력이 높았어요. 제가 오늘 감동받는 일이 있었어요. 또 제가 오늘 되게 강인한 면모를 발견했어요. 제가 오늘 되게 흥미진진한 게 있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긍정정서 표현하는 아이들이요. 그냥 저 행복해요. 저 그냥 좋아요.
이런 식의 아주 추상적으로 그냥 재밌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아이들보다 인지적인 발달 수준과 감정적인 발달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 사용, 또 이 단어 사용이 되게 이제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이 혹시 이 지금 라이브를 보고 계시다면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대화하실 때 이런 다양한 긍정적인 단어들을 많이 또 표현해 주시면 되게 또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아, 너가 정말 집중력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네가 단순히 뭐 행복하구나 즐겁구나 재밌구나 이렇게만 표현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긍정 정서를 느꼈구나 와 네가 뭔가 감동받은 일이 있었네 네가 지금 자부심을 느끼는 일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네가 지금 되게 평온한 상태인 거야 야 이런 건 네가 되게 따뜻함을 느낀 거야 이런 식으로 와, 이런 교수님, 그럼 교수님도 실제 교수님 자녀분들께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해주시나요? 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지금 저희 혹시 와이프나 아이들이 보고 있으면은 네, 아빠 이상형이야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 아빠 아니야. 하려고 많이 이제 노력하는 편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일기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근데 예. 일부러 학교에서 쓰게 하니까 꼭 끝마디가 이거였거든요. 뭔지 생각나시나요? 행복한 날이었다 뭐 이런 거요. 참 재미있었다. 아, 참 재밌었다. 맞아요. 참 즐거운 날이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보다도 좀 더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다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표현력도 기르고 그리고 이런 어휘력 자체도 이제 늘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이제 특별히 감정적인 걸 표현하는 어휘력이 늘어나면은 인지 발달과 정서 발달, 그러니까 감정 발달에 같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많은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정서를 잘 분류하고 잘 평가할 줄 아는 사람. 아, 내가 지금 정신이 맑은 상태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행복해 이게 아니고 내가 정신이 지금 맑은 상태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줄 알고 평가할 줄 아는 사람들일수록 뭐가 뛰어나냐면요. 감정 컨트롤 능력이 되게 뛰어나요. 오, 예. 신기하네요. 그렇죠. 감정을 잘 표현할수록 감정을 잘 조절한다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정 조절 능력이라는 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생기는 이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감정에 대한 표현을 되게 다채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감정 조절 능력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감정 조절을 잘하게 되면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것에도 당연히 기여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심리학자들이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긴장하지 않아도 사실 생산성이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약간 나태해진 거죠. 근데 너무 긴장해도 생산성이 떨어지거든요. 항상 적정한 수준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그래서 우리 삶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 또 사실 스포츠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적정 수준으로 평정심을 딱 유지하고 있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경기력 증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때 그래서 필요한 게 감정 조절 능력이고 그리고 이 감정 조절 능력에 도움이 되려면은 자기 정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시 관련해서 정서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범주화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정서를 잘 범주화하는 능력을 가질수록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사실. 그다음에 무기력감도 줄여주고 자살 충동도 줄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이 성인 자살률도 1위고 사실 이게 안타깝지만 또 청소년 또 이 노년층의 자살률도 1위인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이런 걸 많이 좀 선생님들 중에서도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네. 많이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한국인들은 유독 정서를 표현하는데 좀 박합니다. 좀 인색한 것 같긴 네.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행복과 관련된 정서들은 일부러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맞아요. 예, 모른다고. 네, 학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꼭 일부러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기 전에 네네. 이 PPT 넘기고 혜원님 댓글 한번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아들이 반수를 선언했는데 행복하시다고 고도의 집중력이 행복한 시간이었네요 라고 네네네. 말씀해 주셨어요. 새로운 시각 행복 채집 스킬을 알려주셔서 행복합니다. 아, 감정 맞습니다. 정서 단어 표현 노력해야겠네요 라고 네. 댓글 남겨주셨네요. 다행이네요. 여러분들의 이렇게 관점을 이렇게 전환시켜 드리려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마음 먹고 나온 시간이었는데 실제로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도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목도리님이 지금 소파에
소파에 누워서 편안하게 시청하고 계신가 봐요. 어우, 네. 그쵸. 행복이죠. 부럽습니다. 네. 저도 소파에 누워서 교수님 강의 듣고 있고 싶네요. 네. 다음에는 이제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우리가 10가지 긍정 정서,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평온한, 감사한, 따뜻함, 이렇게 황홀한, 또는 뭐 짜릿한 이런 것도 한번 추가해서 한번 긍정 정서 단어들을 살펴봤는데, 이 단어들이요, 사실 다 똑같은 강도를 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다 똑같은 인텐서티는 아닙니다. 더 행복한 게 있고 덜 행복한 게 있고. 그쵸. 조금 센 녀석이 있고, 예, 조금 약한 녀석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와닿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는 좀 센 것과 약한 것 이렇게 한번 좀 구별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좀 더 전문적인 용어를 쓰자면은 각성 상태를 굉장히 높이는 긍정 정서들이 있는 거고요. 각성 상태가 낮은 수준의 긍정 정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각성을 필요로 하는, 아주 높은 각성을 필요로 하는 긍정 정서를 고강도 긍정 정서라고 표현하고, 낮은 각성 수준으로도 충분한 이런 긍정 정서를 저강도 긍정 정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고강도 긍정 정서는 흥미진진한 이런 단어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또 황홀한, 짜릿한 이런 단어들도 고강도 긍정 정서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더 많은 단어들은 사실 저강도 긍정 정서예요. 낮은 각성 상태로 충분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뭐 집중하는 거, 적극적인 거, 맑은 정신, 어떤 열정, 결단력 있는 거, 영감 있는 거, 또 감동받은 거, 자부심 있는 거, 관심사가 있는 거, 강인한 거, 평온한 거, 감사한 거, 따뜻한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아주 적당한 수준의, 낮은 수준의 각성으로도 충분한 저강도 긍정정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제 주제로서 다 다룰 건 아닌데, 일단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자면은 부정정서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높은 각성을 요구하는 아주 고강도 부정정서가 있는 거죠. 분노 또는 뭐 혐오, 적대감, 신경이 막 곤두서고 공포, 또 통곡하는 거 이런 것들. 근데 저강도, 즉 낮은 각성 상태를 요구하는 저강도 부정정서도 있는 겁니다. 지루한 거, 의기소침한 거, 부끄러운 거, 뭐 걱정이 조금 있는 거, 피곤한 거, 죄책감을 느끼는 거, 슬픈 거, 뭔가 약간 거슬리는 거, 이런 것들은 낮은 각성 상태를 요구하는 저강도 부정정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우리 정서들은 각성 수준에 따라서 약간 차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아마 지금 이 표에 이미 나타나 있지만은 이 비중이 좀 다르잖아요. 고강도 긍정정서는 아무래도 좀 수가 적죠. 근데 저강도 긍정정서의 수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이게 심리학적으로 또 진화심리학적인 어떤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인생에서 더 자주 경험해야 되는 정서는 사실은 고강도 긍정정서라기보다는 저강도거든요. 우리 인생에 좀 더 유익하고 도움을 주고, 어떻게 보면은 진화심리학적인 측면에서는 생산성 있게 장수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생산성 있게 오래 사는 게 되게 중요한데, 생산성 있게 오래 사는데 더 어떻게 보면 유익한 거는 고강도 긍정정서가 아니라 낮은 각성 상태를 요구하는 저강도 긍정정서입니다. 너무 약간 신기한데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각성되면은 몸에 안 좋으니까 맞아요. 긍정정서는 있어야겠고, 음. 그러니까 저강도인데 긍정정서인 거를 자주 경험을 하는 게 장수한다. 그쵸. 그 다음에 진화심리학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삶을 좀 풍요롭게 만들고 생산성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는 고강도 정서가 아니라 저강도 정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높은 각성 상태를 유발하는 고강도 정서, 혹시 이것만 그동안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다면은, 이런 높은 수준의, 그러니까 쾌락이죠. 높은 수준의 쾌락만 행복이다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있다면은 지금 이거 되게 주의해서 잘 들어보셔야 되는데, 이런 높은 각성을 요구하는 고강도 행복은요, 이게 부작용이 있거든요. 이게 반작용이 있습니다. 일단은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고강도 행복은 피로를 유발해요. 그 다음에 긴장을 유발합니다. 또 그래서 이 피로와 긴장을 유발함으로써 처음에 경험할 때는 잠깐 좋았는데, 경험하고 나면은 오히려 부정정서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아, 정말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가수 또는 어떤 뭐 밴드나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를 봤다. 그러니까 콘서트를 볼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예. 좋죠. 그러니까 황홀하고 네. 짜릿하고 막 고강도 긍정 정서를 더 할 나위 없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후폭풍이 있는 거죠. 예, 오히려 신경이 곤두설 수 있고요. 잠이 안 오고. 잠도 안 올 수 있고 짜증 날 수 있고요. 별거 아닌 일에 화날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인생을 약간 허무하다고 느낀다고 할까요? 예, 그런 경우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고강도 긍정 정서는 이 표에서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고강도 부정 정서랑 약간 통하는 것들이 있어요. 마치 약간 극과 극이 통한다는 말처럼요. 그리고 이런 고강도 긍정 정서를 너무 또 경험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피로 때문에 생산성이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이 피로를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리고 이 세 번째도 문제인데 이게 인간이요 고강도 긍정 정서, 이 고강도 쾌락은 금방 질려버려요. 이게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쾌락 적응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헤도닉 트레드밀이라고 해서 트레드밀에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금방 이제 질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강한 자극이 아니면은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근데 아마 여러분이 이제 이 단어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쾌락 적용이요. 네, 그리고 더 강한 자극이 아니면 만족하지 못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거 아닐까요? 내성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중독이요. 그렇죠, 중독이죠. 네. 예. 그래서 이 고강도 쾌락은요 중독하고 가까워요. 아, 중독하고 자칫 연결될 수 잘못하면 있어요. 중독될 수 있다.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 게임 같은 것도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많이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이런 게임 같은 게 고강도 쾌락을 많이 이제 주게 되면은 이게 중독될 수 있는 거죠. 예, 또 금방 질리게 되고 더 강한 자극이 아니면은 또 어떤 더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스티뮬러스가 아니면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그걸 또 추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은 사실은 이제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강도 행복은 각종 정신질환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발표돼 있어요. 이 고강도 행복은 그래서 ADHD일수록 많이 경험하고 또 추구한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조증과 경조증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에 알고 보니까는 고강도 행복을 많이 추구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강도 행복은 또 양극성 스펙트럼 장애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즉 조증과 우울증이 결국에 보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난다는 건데 이것이 결국에는 이 양극성 스펙트럼 장애 증상이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아시겠지만 조금 생각해보면 알겠지만은 고강도 긍정 정서를 추구하는 사람들일수록 감정이 되게 널뛰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 보셨겠지만 고강도 긍정 정서를 경험한 피로가 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막 각성 상태가 막 증가했는데 되게 이제 이 피로감을 느끼고 긴장 상태가 높아지면서 고강도 부정 정서랑 이게 연결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강도 행복을 경험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격하게 삶의 허무함을 느끼고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들도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강도 긍정 정서는 고강도 부정 정서랑 관련될 때가 많다.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들이 있다는 것이 또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경우들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또 사회적인 문제랑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고강도 긍정 정서로 인해서 긴장 수준이 높아지고 피로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결국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요 인내심과 절제력이 급격하게 소모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내심과 절제력, 뭐 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통제력이죠. 이런 자기 통제력이 급격하게 막 증발되는 거죠. 소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성 수준이 높다는 것 자체가 지속적으로 주의 집중력, 절제력, 자기 통제력을 소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인내심과 절제심, 자기 통제력이 소모되면은 이게 뭘로 이어지느냐? 윤리 도덕적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요. 윤리 도덕적 판단 능력이 떨어짐과 동시에 당연히 윤리 도덕적 행동 능력이 저하되게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강도 긍정 정서를 추구하는 사람들일수록 비윤리적으로 행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혹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공동체에 예를 들면 피해를 주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들 이렇게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의 인사이트를 이제 몇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보면은 첫 번째, 행복은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긍정적 표현들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행복에 대한 표현, 긍정성에 대한 표현을 많이 알고 계실수록 여러분들의 삶에서 긍정 정서를 당연히 더 많이 발견하고 표현하실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치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처럼 긍정 정서, 즉 행복의 카운트가 계속 이제 높아지시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강조했던 거죠. 행복은요, 어떤 강력한 한 방이 아니에요. 어떤 센 한 방을 경험하는 것, 센 어떤 짜릿함, 황홀함을 경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저강도 행복의 빈도를 높여가시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죠. 행복은 인텐서티라기보다는 프리퀀시를 높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거, 어떤 맑은 정신, 평온한 거, 감사한 거, 또 내 자신의 어떤 각인함을 경험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거, 이런 것들, 이런 저강도 행복을 자주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행복에 진짜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강도 긍정정서와 어떻게 보면 저강도 부정정서, 부정정서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사이에 저는 행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어떤 일을 하다가 약간 지루하게 멍 때릴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 사이에 행복이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자부심을 느끼다가 약간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 사이에, 이런 저강도 긍정정서와 저강도 부정정서 사이, 요 사이를 적절히 조율해 가는 것에 실제 아마 행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경험하는 행복의 편차가 작은 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강도 부정정서를 경험했다가 막 피로하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나서 이 고강도 부정정서 쪽으로 확 오고 막 분노하고 조절이 잘 안 되고 이런 상태로 오는 것은 불행한 거죠.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스테빌리티, 감정적인 안정성이 실제 여러분들이 경험한 행복에서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복의 편차가 클수록 결국에는 불행한 사람이다라는 연구들이 그래서 이미 심리학적인 연구들에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복의 편차를 이렇게 줄여나가시는 것,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권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오늘 라이브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평소 생각했던 행복은 그 행복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 뭐 적극적인 집중력 있는 맑은 정신 등등등 말해주셨어요. 그래서 강의 들으면서 오늘 한 135분 정도가 라이브를 시청하고 계시는데 내일 하루 정도 저희가 오늘은 내가 어떤 행복을 느낄까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내가 혹시 오늘 집중력 있는 상태를 경험을 했는지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감정이 어땠는지 실제로 행복했는지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관찰을 하고 일기를 한번 써보는 거 어떨까 싶어요. 너무 좋죠. 예. 그래서 저희 오늘 그 라이브 방송 댓글에다가 내일 그 긍정정서 일기를 좀 써주시고 잘 써주신 분 한 분께 교수님 책 좀 보내주시는 건 어때요? 너무 좋죠.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댓글을 잘 남겨주시고 저희가 한번 살펴본 다음에 네. 정말 좋은 어떤 댓글 또 그러니까 일기죠. 긍정정서 일기죠. 네, 간단하게나마 남겨주신 분 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제 책, 예, 자기계발 도서 메모리 크래프트라는 책인데요. PD님이 계속 이복희 교수님의 메모리 크래프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올리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메모리 크래프트가 어떤 책이지? 그래서 궁금했거든요. 네, 저도 내일 댓글로 참여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인해가지고 비욘디 통해서 전달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또 준비한 라이브 시간이 마무리가 되어서요.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오후 3시에 저희가 돌아오고요. 다음 주는 어떤 주제로 방송 예정되어 있나요? 다음은 오늘은 이제 긍정정서를 한번 다뤘으니까 네. 부정정서도 한번 다룰 건데요. 그러니까 부정정서를 긍정적으로 다뤄볼 거예요. 부정정서
부정정서를 긍정적으로 달아본다. 네, 그래서 일종의 부정정서에 대한 관점의 대전환 이런 거라고 할까요? 와. 네, 다음 시간도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저희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 방송 올라가고 내일 하루를 좀 지내보시고 그날 하루에 겪었던 긍정정서 일기를 댓글에 남겨주신 한 분께 교수님이 사인과 덕담을 동반한 책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3시에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